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저희가 베트남 국제결혼 쪽 서류 대행을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달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여자를 만나는 게 좋습니까?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외모도 외모겠지만 성격적인 부분이 무시를 못해요. 사실은 이 성격적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 두어 가지 얘기하면서 어떤 케이스는 괜찮고 어떤 케이스는 그냥 그런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얼마 전에 아시는 분이 베트남에 사업차 방문을 했는데 좀 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기회가 된다면 베트남 여자를 한 명 소개시켜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한 2명 보기로 했어요. 근데 한 분은 약속을 한 2번 어기더라고요. 그래서 짜증나서 그냥 너는 다음부터 소개 안 해. 이게 나이 먹고 결혼할 만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 결혼에 적극성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결혼해도 그렇게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원래 평소에 삶을 사는 기본 자세를 보면 좀 성실하고 적극적인 여자가 있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여자가 있고, 여기도 그런 게 명확하게 나눠져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여자분은 그냥 안 보기로 하고, 사실은 두 번째 여자분은 딱히 소개시키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자리가 돼서 합석해서 밥을 먹었는데 그냥 우리 회사 스태프의 친구였거든요. 근데 너무 애교가 있고 너무 재밌어요. 잘 웃고 평소에도 우리 사무실 놀러 오면 좀 그렇게 웃기기도 하고, 좀 저도 그냥 좋게 생각하는 그냥 베트남 아가씨. 근데 우연히 이렇게 자리를 합석해서 제가 베트남 BBQ에다가 코코넛술을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합석해서 우리 직원하고 그 여자애랑 제 지인이랑 4명이서 술을 한잔 했죠. 근데 우리 지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여자애가 나한테 관심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래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왜 확실하게 얘기가 오간 게 없으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한 이틀인가 있다가 저희 집으로 놀러를 오더라고. 그 여자애가 커피를 한 2~3개 사가지고. 그래서 우리 직원이랑 그 여자애랑 서희 커피를 마시는데 엊그제 만난 그 오빠 어디 갔냐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하노이 갔는데 며칠 있다 올 거야. 그렇게 해서 자기를 소개시켜주면 안 되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 소개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물어는 봐주는데 나이가 있는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자기는 괜찮다 하더라고요. 한 23살? 그 정도 차이 나니까 적진 않죠. 그러면 내가 이게 다리를 놔주기가 애매하니까 너의 부모님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 그렇게 해서 며칠 있다가 그 아가씨의 어머니랑 저희 지인이랑 만나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결혼 생각 있으면 가족들이랑 간단하게 식사하고 다음에 들어와서 결혼해라. 그래도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그래서 저희 지인도 사실은 베트남 여자랑 결혼이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베트남 아내가 있으면 여러모로 좋은 장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잘 돼서 좀 만나보고 조만간에 결혼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저는 이런 케이스는 특별히 거둔 게 없어요. 이런 케이스는 그냥 두 사람이 서로 좋아서, 그리고 사실은 이게 중요한데 제 지인분이 이 아가씨랑 결혼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여자분이 성격이 정말 밝고 또 내가 봐도 여자분이 남자분을 엄청 좋아해요. 그게 딱 보여요. 그리고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아는 그런 아가씨였으니까 검증하고 말고도 없죠. 그래서 이분이 조만간 결혼해요. 이게 설날이 오기 전에 이 손 없는 달이 지금 껴있는 상태라 명절 전에
1월에 결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도 그때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이게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결혼 쉽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나이 먹고 결혼하는데 제가 통상적으로 보면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여차튼 저차튼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5년은 간다. 그게 제가 평소에 하는 얘기거든요. 물론 5년 이상 가죠. 결혼 쉽게 하는 사람들은 결혼 정말 쉽게 해요. 왜? 저희 지인도 저랑 그 가족들이 초대를 해서 집에 가서 사는 거,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그 집의 경제 상황 다 확인하고 문제 없겠다 싶어서 우리 지인도 결혼을 결정했죠.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뭐랄까 나이가 좀 있어도 키 큰 사람을 좋아해요. 저희 지인이 키가 183 정도 되는데 체격도 후리후리해요. 그러니 나이가 좀 있어도 신부가 좋아하죠. 그 아가씨도 한 163 되고 외모도 평균 이상의 외모고, 뭐 베트남 여자들 몸매야 타고났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래요. 결론은 본의 아니게 제가 가운데서 소개한 입장이 됐는데 그냥 일처리만 좀 해준 부분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둘이 만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또 하나는 현재도 진행형이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미국 시민권자가 있어요. 근데 뼛속까지 한국인이에요. 제가 하노이에서 그분이랑 간혹 만나거든요. 근데 하노이에 저희 지인이 여행사를 하시는데 그 여행사 하시는 분의 거래처예요. 거래처. 저랑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자주 만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아, 자기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좀 봐줄 수 있냐. 그러니까 뭐 괜찮은 여잔지 아닌지 봐달라는 거겠죠. 그래서 시간을 내서 만났죠. 그리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여성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사람을 소개할 일이 있으면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부분에서 이 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여성은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작은 음식점을 한대요. 그리고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부모님을 도와줬대요. 그래서 뭐 특별한 직업을 갖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 뭐 신부만 놓고 보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좀 애매해서 우리가 너의 집에 한번 초대를 해달라. 그러면 한번 가보겠다. 뭐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신부네 집에 방문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들어보니까 외가 쪽으로 이모들이 한국에서 대체적으로 잘 사신다고 하더라고. 두 분이 가셨는데 한 분은 사별했고 한 분은 현재 베트남 사람들 상대로 미용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니까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원래 한국 사람 만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 국적인 재미 교포를 만난 거죠. 뭐 제가 이분 커플들 해드릴 거는 별로 없지만 사실은 그 어떤 판단 기준을 잡고 어떤 상의를 하고 이렇게 결혼을 진행하는데 조력자가 돼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저는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저희 지인들한테 그냥 김 이사님 덕분에 결혼 잘 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듣긴 하죠. 이런 것처럼 제가 베트남에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어요. 베트남 여자 만나실 때 그냥 보여지는 모습만 보지 마시고 일단 첫 번째로 결혼의 의도가 명확한 여자 만나시는 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보다 나를 좋아해주는 여자를 만나면 대체적으로 괜찮다는 거예요. 베트남에 오는 상당수의 남성들이 제가 하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그놈의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 그 스타일 고집하다가 결혼 잘못되고 후회하시는 분 참 많아요. 그럼 뭐 돈이라도 있으면 또 다른 여자 만나지. 근데 겨우 2, 3천 준비하고 와서 저 한국에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데
예쁘고 어리고 착하고 그런 여자 찾아요. 물론 베트남에도 예쁘고 착한 여자 있죠. 근데 그런 여자들이 뭐가 아쉬워서 한국 늑다리들 만날까요? 현실은요, 한국 남자의 나이가 리스크고 한국 남자의 성격이 리스크입니다. 솔직히 뭐 한국에서 여자한테 인기 많으면 뭐하러 베트남까지 넘어와요. 한국에도 충분한데. 솔직히 그게 안 되니까 베트남에 와서라도 그래도 결혼할 만한 여자 찾는 거지. 결혼해서 사실라면 좀 사람 냄새 나는 여자 만나세요. 제가 사람을 소개하는 기준이 딱 이거예요. 사람 냄새 나는 여자. 그리고 딱 보면 누가 봐도 아,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는 보이거든요. 저희도. 그렇고 베트남에서도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니어도 먹고 살만한 그런 중서민층, 집 화목하고 잘 자란 그런 여자 소개받으면 좋죠. 제가 두 번째 케이스에서 아,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괜찮다 싶었던 게 어머니 초대로 예비 처가에 방문을 했죠. 근데 그 모녀가 되게 밝고 웃음도 많고 딱 봐도 그냥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집에 딱 갔는데 집이 좀 뭐랄까 딱 틀이 잡혔다고 해야 하나?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서는 말을 많이 아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전후사정 싹 들어보고 그냥 그렇게 길게 얘기도 하지 않는데 그냥 자기 생각에는 결혼할 거면 뭐 손 없는 다리 이때니까 이때 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뭐 길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끝났어요. 베트남에도 보면 남자가 남자 구실 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에서 엄격하게 자랐지만 가정교육 잘 받았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인한테 이게 사실은 10년 후에 당신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하면서 짧은 시간에 결혼을 결정했던 계기였거든요. 대부분 신랑들이 그냥 자기가 좋으면 그 결혼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자가 날 좋아해줘야지. 그리고 10번 얘기해도 아깝지 않은 거, 가정교육 잘 받은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앞에 두 분 사례를 얘기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은 참 부럽더라고요. 요즘에 굳이 업체를 통하지 않더라도 좋은 케이스가 많이 늘고 있어요. 한국에 베트남 여자가 50만 명이 산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럼 요즘 그렇게 결혼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제 주변도 그렇고 제가 국제결혼업을 전에 했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어떤 그런 특수성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서 보면 그렇게 아는 사람 또는 어떤 현지 브로커 또는 어떤 한국인과 연계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소개받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남자가 그래도 좀 허우대가 있고 괜찮은 사람들은 나이 먹어도 확실히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국제결혼 해야 될 때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해외 경험이 전무하신 분들이 그냥 인터넷 정보만 가지고 국제결혼 하시려고 하면 실패하기 쉬우니까 제 생각은 결혼이 좀 늦어지더라도 베트남 적어도 한 두세 번 정도는 여행 와보시고 또 베트남에 아는 지인들이 있으면 좀 그분들하고 어울리시면서 베트남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취하고 결혼을 하시면 베트남 여자를 보는 기준도 많이 달라져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한배 국제결혼은 사실은 여자의 리스크보다 이 한국 남자의 리스크가 훨씬 더 큽니다. 사람들이 이걸 알면서도 굳이 외면하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찐으로 베트남 여자가 남편 될 한국 남자 좋아하면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잘 결혼이 되고 또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 여자의 결혼의 목적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